조심스럽게 장담하고 맘 편하게 한담하고 신나게 만담합니다. 여자 셋의 상담 독법. 다양한 컨텐츠를 읽고 수다를 떨며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팟캐스트 여담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도이고요. 오늘의 호스트입니다. 각자 저희 이제 그동안 한 달여 만에 만났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지난 회차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간단하게 근황 토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키니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키니이고요.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가장 재밌었던 일은 이제 이틀 전에 전화로 신점을 봤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작품들이랑 굉장히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점이요? 네, 신점 얘기를 이따가 해볼까 너무 합니다. 저희만의 어떤 시그니처, 네. 저희만의 독특한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기영 개복치 파기영이고요. 근황이 뭐 별다를 건 없고 오늘이 올림픽 폐막식 있는 날인데요. 오늘 폐막식이구나. 예, 네. 벌써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그러네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심드렁하고 왜 저거 코로나는 이렇게 많은데 계속 강행하지? 라고 했지만 그랬던 제가 무색하게 애국 보수가 되어서 태극기를 마음에 애국 품고 보수. 열심히 봤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다. 이 나라가 좋진 않아. 이 나라의 여성들이 좋아. 저도 그동안 그냥 비슷하게 지내왔던 것 같고요. 굉장히 더웠죠. 한 달 동안 너무 더워서 비도 많이 오지 않고. 제가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에어컨이 없이 살았다는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네요. 그럼요. 불가능한 날씨들이었죠. 진짜 힘들었는데 에어컨 발명하신 분한테 감사의 인사를 네. 캐리어님한테 캐리어님. 네. 감사 인사를 그러니까요. 보내는 바입니다. 너무 더운 이제 여름날을 보내다가 이제 어제가 입춘이었죠. 그래서 여름의 끝에서 올림픽도 끝을 보게 돼요. 저도 올림픽 너무 즐겁게 봤고 특히 이제 여자 배구에 미쳐서 끝까지 굉장히 한 명의 선수를 꼽으라면? 김연경. 김연경? 네. 역시 김연경? 네. 당연합니다. 그럼 김연경을 제외한 한 명을 뽑는다면? 저 박정환 선수. 네. 저도 박정호 선수를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저는 희진 언니, 김희진 선수. 저는 김연경. 언니 김연경. 네, 왜냐면 아니에요, 정말 원래 잘 몰랐고 김연경 선수 잘 몰랐고 그냥 예능 나오는 거 조금씩 보고 그냥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야 정도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너무 크게 감동하고 정말 잘하는 선수고 이렇게까지 다 잘하다니라는 생각을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고 그리고 리더십 같은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실력도 실력이고, 그죠? 네, 정말 즐거운 나날들이었는데 저희는 오늘은 애니메이션 그동안 저희가 책이랑 뭐 드라마랑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영화도 했는데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2편을 선정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모아나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화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팟캐스트 시작할 때 이 콘텐츠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좀 왜 소녀들의 성장이랄까 이런 거에 조금 더 이렇게 주안을 줄까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떠올렸을 때 가장 이제 마음에 많이 와닿고 제가 사랑하는 작품들이어서 먼저 센치행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모아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작품에 대해서 비교할 것들 뭐 공통점 차이점들 얘기할 텐데 근데 자유롭게 언제든지 뒤섞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부터 하겠습니다. 또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센터니까요. 네, 그럼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일본에서 2001년에 개봉된 영화고요. 이번에 귀멸의 칼날 극장판으로 깨기 전까지는 흥행 1위였어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도 1등, 전체 흥행도 1등. 3등이 타이타닉이었어요. 대단한, 네.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한 영화고 지브리 스튜디오 최고의 흥행작이고 2002년에 베를린 영화제 금검상, 2003년에 미국 아카데미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한 명작입니다.
줄거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10살 소녀 치히로가 우연히 이 세계, 다른 세계로 넘어가서 신들의 온천탕에서 일하면서 부모를 구해내는 모험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소감부터 얘기를 할게요. 기니님이랑 파교양님. 자꾸 개복치라고. 안 되고 파괴양으로 네네네. 파괴양이 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파교양님부터 먼저. 그 이 유명한 영화를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사실 제가 좀 처음 보기도 한 이유는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즐겨보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감동을 느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봤는데 일단은 그 좀 뻔한 감상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지브리 특유의 미감이랄까요? 그런 게 너무 아름다웠고 음악이 맞아요. 저는 이제 어제도 이걸 준비하면서 음악만 따로 틀어놓고 들었었거든요. 음악이 너무 좋았고 그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메시지도 사실 저는 오늘 두 분의 얘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온 입장이기도 한데 명확한 메시지들은 모르겠지만 간간히 드러나는 그런 메시지들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키니님은요? 네,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여러 번 봤고 그때마다 다른 의미로 봤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지브리 영화를 한참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지브리 감성이 좋고 뭐 그런 그 이제 음악이 좋고 이래서 이제 좋아하게 됐을 때 이제 한참 봤었고 중간에는 그 이동진 평론가의 아주 유명한 이 센카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다룬 그 평론이 있는데 그걸 읽고 이제 또 그런 그 평론에서 담은 의미를 좀 부여해서 봤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걸 해야 돼가지고 다시 봤는데 이번에는 그 센의 눈빛에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 센의 어떤 단단함, 그 용기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저희가 지금 처음 본 사람과 그죠? 여러 번 본 사람, 전 두 번째 봤거든요. 이게 되게 그 다양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늦게 봤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더라고요. 센카치히로 행방불명 그 넷플릭스에 들어와서 들었다고 좋아하면서 봤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밤낮이 바뀐 세계, 바닷속에 깔린 열차 레일, 편도 티켓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 오르는 기차, 서로의 진짜 이름을 기억하는 사이, 세계에 편입하는 머금과 일함, 돌아온 세계는 결코 전과 같지 않은 성장, 이런 걸로 끝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감격했더라고요. 제가 이런 그때가 표현들을 너무 막 되게 감동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와 이런 명작이 있다니라고 굉장히 감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센의 눈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센부터 얘기할까요? 주인공 치히로? 치히로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거 약간 선생님이 한 번씩 설명할 때 얘기해볼래? 두근두근 몇 번 약간 떨리네요. 나이가? 나는 아니면 좋겠다 이런 네. 긴장되네요. 네. 그러면 키니님 먼저 해볼까요? 센의 눈빛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 센은 사실 처음에는 그냥 애잖아요. 애인데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우연히 이 세계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돼지로 변했어. 근데 나는 막 어떡하지? 그냥 너무 이렇게 모르는 세계에 던져진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 아이가 뭐 어떤 아이인지를 전혀 알 수는 없죠. 그냥 좀 무서워하고 막 울고 엄마 아빠가 돼지 된 거를 되게 슬퍼하고 그런 애잖아요. 꿈이 아니었구나. 네. 근데 그 후부터 이 아이가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 유바바를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일을 달라고 한다든가 유바바가 굉장히 무섭게 협박을 하는데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그래도 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눈빛이나 일을 정말 성실히 하잖아요. 맞아요. 남들이 다 꺼리는 막 더러운 손님들을 받는 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돈을 주려는 가오나 씨를 거부하는 눈빛,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 아이의 어떤 단단함이 굉장히 드러나고 결국에는 자기를 이 세계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되찾아서 나가잖아요. 더 성장해서.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용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치히로 같은 인물인데 이 소녀를 보면서 받아서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한 게 일단 처음에 딱 등장할 때 표정이 뚱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론 활짝 웃고 상냥한 소녀들도 좋지만 그리고 특히 우리 뭔가 지브리의 그 여성들은 다들 얌전하거나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치히로라는 친구는 일단 뚱하고 좀 퉁퉁거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친구의 어떤 진가들이 그 다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정했어요. 두려움이 많지만 용감한 친구들. 이게 아까 우리 나중에 얘기할 모아나랑 약간 반대되는 것 같아요. 모아나는 기본적으로 용기가 용감하죠. 굉장히 네. 있는 친구지만 두려움을 깨달아가는 어떤 이야기 같은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아주 보통의 친구인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용감함과 선함 그러니까 캐릭터가 이제 치히로라는 캐릭터가 드러나는 장면이 그거잖아요. 숯먼지들 막 이렇게 했을 때 안 밟으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든지 그리고 뭔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주어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부당한 어떤 더 이익이나 이런 거 욕심내지 않고 그게 이제 부모님과의 차이겠죠. 욕심을 내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고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 하쿠가 주먹밥 줄 때 막 울잖아요. 막 울면서 너무 힘들었지 더 먹어. 너무 좋은 대사. 너무 힘들었지 더 먹어. 그래서 막 더 먹고 그 다음 장면에서 딱 컷돼서 보면 굉장히 씩씩하게 열심히 일할게 이러면서 뛰어들어가요. 근데 너무 좋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뭐 비슷한 감상인데요. 저는 저라면 울고만 있었을 것 같아요. 울고만 있고 엄마 아빠가 돼지가 됐다? 헉! 끝. 나도 도망쳐. 그냥 계속 엄마 아빠 울고 거기 두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울지 않고 잠깐 울고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편견이 되게 없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이렇게 치히로의 가장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아까 말한 오물의 신, 부패의 신, 그 목욕을 시킬 때도 다들 꺼려하는데, 그러니까 치히로는 놀라기는 하죠. 쎄는 놀라기는 하죠. 그런 신기한 좀 독특한 괴물 같은 괴물들을 보고도 놀라기는 하지만 그 놀라는 거는 놀라면서 끝나고 거기에 비난이나 이런 요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놀라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바로 받아들이는 특히 그게 가오나 씨를 받아들일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 어린 아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이 저는 유독 좋았습니다. 다음은 이 세계의 여러 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긴 할 텐데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 영화로 어떤 것을 비판하고자 했고 어떤 것을 더 좋은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을 하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과 어떤 성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거 망한 테마파크라고 버블 시절에 여기저기 지었다가 망했다. 근데 그 버블 시대를 굉장히 노리고 이렇게 비판하려고 노리고 이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이 세계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고 그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이제 얘기를 하고 뭔가 노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상적인 에피소드 아까 오물신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감독님의 어떤 가치들 이런 거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원 전가요? 들어가면서 싸움을 약간 네, 저는 앞서 말했던 그 오물의 신, 부패의 신 목욕 장면이 유독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다 꺼려 했는데 쎄는 그걸 보고 꺼려하지 않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강물의 신이었나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자전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그 인간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고 초반에 치히로가 하쿠가 준 약을 먹고 숨을 안 쉬면은 이제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인간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인간한테는 안 좋은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많은 걸 좀 시사한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감독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맞아요. 인간의 사람에 대한 사람의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여기서 드러낸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온천의 사람들이 모두 물질적인 거에 열광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비판하고자 하는 지점이 그런 물질 만능주의, 소위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정확한. 그쵸? 맞아요. 저도- 사람을 싫어해. 맞아. 인간 혐오. 인간에게는 추한 냄새가 나. 맞아요, 맞아요. 네. 키리님은 네, 저도 거의 의견은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니라는 캐릭터가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는 그런 탐욕이 없잖아요. 탐욕이 없고 이 영화에 비판하는 인간의 탐욕이 없고 어떤 그 노무신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아까 얘기하셨듯이 편견이 없고 그래서 결국에 자기 이름을 잃지 않고 결국 이 세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게 그런 아이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친구가. 그래서 정말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성실히 하고 자기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 그 태도를 이 영화에서 뭐 그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거와 이제 아까 얘기하신 자본주의나 탐욕이나 이게 좀 대비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 저도 그 우물신 에피소드라는 게 되게 딱 그런 느낌으로 미야자키 하야 감독님 좋아하는 자연, 인간이 문제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잘 들었는데 생각했고 저는 하나 더는 그러니까 부모를 돼지로 만드는 그런 상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렇게 어린 아이가 부모를 왜 그게 죄책감이 좀 들지 않아요? 이게 우리 부모님 나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어린 아이에게는. 근데 그러면서도 그 부모를 기어이 사실은 구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뭐 어떤 거를 보면 이제 미야자키 하야 감독이 버블 시대에 흥청망청했던 이 부모 세대 그리고 이 아버지가 왜 처음에 굉장히 과속을 하잖아요. 아우디 타고 맞아. 위험해 죽겠는데 막 뭔가 돌진하는 느낌이란 말이죠. 주위에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뭔가 버블일 때 흥청망청 돌진했다가 그 빚 뭔가 그 잘못, 본인들의 죄 이런 거를 남겨만 두고 본인들은 이제 돼지가 돼서 어린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거지. 근데 이 어린 자녀들은 부모들처럼 그러지 않고 정말 성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선한 믿음이 있잖아요. 정직하고 훔친 건 돌려주고 밟은 건 미안하고 밟지 않기를 하고 나의 친구는 살리기를 굉장히 애를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뭐 불의한 것에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정직하고 용기 있고 올바른 친구인데 그런 가치를 지켜나감으로써 기어이 그 부모 세대들을 구해내는 어떤 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성적인 구도를 지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그 모르잖아요. 세니 자기들을 구해준 걸 부모는 그쵸. 모르잖아요. 맞아. 그것도 네. 너무 맞아요. 모르죠. 그냥 왜 먼지 쌓였지? 뭐 이상하네.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뭐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독특하고 좋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쿠를 비롯하여서 다른 캐릭터들 중에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 캐릭터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 너무 좋다. 메일 먼저 받으셔. 제일 먼저 하겠다. 나는. 저는 사실 가오나 씨를 얘기할까 했어. 그쵸. 가오나 가오나 씨 무조건 제니가를 나오지 않을까요? 얘기할까 했는데 네. 저는 조금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보였어요. 유바바의 아들. 진짜? 네, 약간 그러니까 사실 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에 대한 이미지랑 너무 다르잖아요. 귀엽고 깨물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무섭고 근데 너무 모습과 다르게 너무 유아적이고 엄마의 말만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깨우치고 나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엄마의 말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를 알고 센과 함께 모험을 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오늘 되게 1차원적인 감상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센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친구가 소위 성장하는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아니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스스로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조금 비록 작은 캐릭터고 크게 주목받는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이 캐릭터도 나름 중요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마지막에 유바바가 너 스스로 서잖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 친구가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게 된 게 또 센 덕분이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저 되게 좋은 장면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사소한 건데 생쥐되고 나서 왜 제니바한테 간 다음에 그 이렇게 날아다니는 친구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칠 때 이렇게 내려가 내 어깨에 타도 좋아하니까 하면서 가잖아. 맞아.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 막 존엄을 지켰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카들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아기를 잘 관찰했다고 생각했어요. 아기들이 되게 이기적이에요. 배고프면 울고 마음에 안 들면 울고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애기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신 분이 캐릭터를 만들었나 보다 그 생각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또 뭔가 인상적이거나 말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을까요? 뭐 인상적이라고 하면은 가온하시죠. 가오나시죠. 가오나시라는 캐릭터가 그냥 정말 외로운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제 센에게 어떤 그 따뜻함을 느꼈고 그래서 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센은 절대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근데 결국에 이제 센이 또 그 친구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그 가오나 씨를 제니바가 있는 데로 데려가서 가오나 씨가 거기서 뜨개질하면서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 이제 아예 정착하게 되는 게 되게 따뜻했어요. 네. 그 센이 이제 이 가오나 씨가 원하는 걸 직접적으로 주진 않았지만 그걸 잘 이끌어주는 거기까지 제니바 집까지 이제 잘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센의 선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고 가오나 씨의 그 외로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센은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 포악한 모습을 다 봤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고도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이 정말 명장면이지만 가오나 씨와 함께 그 바다 위 열차를 달리는 그 모습이 되게 서정적이면서도 약간 턱 괴고 이렇게 보게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뭔가 약간 슬프기도 하면서도 너무 아름답고 네, 너무 좋은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가오나 씨라는 캐릭터가 나중에 또 우리 모아나에서 나오는 그 개랑 비슷한 악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악당들이 일단 있는데 짜잘한 악당 중에서 두 개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랑도 말할 수 없고 하지만 본인의 어떤 그런 걸 굉장히 드러내고 싶고 이런 게 공통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보면서 가오나 씨에게서 인상적이었던 게 굉장히 그 센 같은 치히로 같은 선하고 자신을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빵점인 거예요. 왜냐면 막 이렇게 필요 없다는데도 막 앵겨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좋아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듣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이 심지어 그 가오나 씨한테 너는 돌아갈 고향이 없어? 너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 사실 관계를 맺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본적인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거를 감당을 못 하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이다. 뭔가 커넥션이라는 걸 전혀 할 줄 없는 캐릭터구나, 저 가오나 씨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제니바나 왜 기차에서도 여기 앉아 이렇게 딱 앉잖아요. 말 잘 들어. 말 잘 들어. 저걸 갖고 와, 뭐 이거 해, 이렇게 딱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편한가? 가오나 씨라는 사람이 그 신이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했고. 근데 그 굉장히 모해화됐죠. 아니 저는 늦게 봤다 그랬어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봐서 가오나 씨를 그 전에 미리
모양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름까지도 이런 캐릭터인지 몰라서 아. 굉장히 좀 당황해서 그래서 봤어요. 되게 못된 캐릭터잖아요. 몰랐어요. 징그러워요. 저는 난 맞아요. 몰랐어. 그렇게 몸이 커지는 것도 어. 몰랐고 다들 되게 귀여워하잖아요, 가은아 씨를.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봤어요. 뭔가 짤로 아, 뭐 해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그게 아니더만요. 어. 네. 아니, 저는 예전에 봤을 때는 오히려 별 생각 없었는데 이번에 봤을 때 약간 하는 게 좀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거부감이 약간 귀여운 줄 알고 보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캐릭터인 줄 알고 네. 보다가 저는 그 도와줬던 그 린 캐릭터가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좀 투덜대면서 따뜻한 캐릭터를 원래 좀 아, 좋아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린이 그 부분에서 정말 좋았어요. 그 린의 목소리나 외모가 아. 너무 그 생활력이 강한 맞아요, 차고 눈빛이잖아요. 맞아요. 그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왜 한장이 그 있어. 가오나 씨를 유인하여서 아. 그 기차역까지 갈 때 그 맞아. 아, 노를 맞아, 저어서 맞아. 해주잖아요. 너무 좋아. 그게 너무 맞아.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야 너무 멋있다. 그리고 그런 게 굉장히 뭐 모아나랑 비슷한데 단순히 이 사람 한 사람이 용감하고 용기 있고 선하고 옳다고 해서 이런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조력자가 당연히 많이 있는 거고 하쿠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캐릭터들 작지만 이런 너무 가마 할아범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다 너무 좋고 따뜻한 캐릭터들이어서 가마 할아범님 사랑이 미쳐가지고 가마라범 되게, 좋아. 네, 되게 막 나중에 박미선인 줄.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구나. 사랑이지. 사랑이란다. 너무 오랫동안 일만 하셨나 봐요. 그러게요. 그러면 하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하쿠. 하쿠는 전 막상 하쿠에 대해서 별로 얘기할 게 없고 그냥 지브리 3대 아. 미남이라는 얘기가 되게 딱 누가 맞는 있지? 것 같아요. 누가 그걸 있죠? 모르겠어요. 하쿠, 하울 한 명도 누구 있어요? 딱 그냥 그 말만 모르겠네요. 찾아보고 네. 따로 찾아보지 않아서 3대 미남이라는 얘기가 근데 저는 하쿠랑은 그 서로 이름을 찾아주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하쿠가 얘를 도와주는 도와주는 것처럼 맞아요.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세니 하쿠를 또 도와주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잊지 않도록 해주는 존재, 그 세계 안에서 그런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너무 운명적인 너무 얘기라서 다정해요. 네. 맞아요. 첫 대사부터 다정해요. 네 편이야. 어. 안심해 네 편이야. 막 이러고 저는 제일 좋았던 장면은 아까 왜 이렇게 숨 쉬어가지고 들키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할 잘했다고. 네 잘못 아니라 맞아요, 너는 맞아요. 되게 잘했다. 와 어떻게 맞아요, 저럴 수가 맞아요. 있지? 화낼 수도 있는데 나 사실. 같으면 벌써 비난한 어. 4절 했어. 야 숨쉬지 말라 그랬잖아. 야, 너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피치 마. 맞아. 근데 걸리면 나도 잘했죠. 죽어 막 이러는 거 맞아, 그럴 것 맞아. 같은데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너 참 잘했어 막 음. 이러는 게 뭐야 맞아. 너무 훌륭하시잖아 이런 생각 훌륭하시잖아. 네,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근데 막 그 상처 입은 용이 되는 것도 너무 마음 아파. 음. 근데 막 그 용을 이렇게 세니 그 약 먹이고 이렇게 안아주는 게 저는 되게 음. 뭔가 좋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리고 이제 용이 된 하쿠는 약간 공격적이잖아요. 맞아요 센 잘 못 알아보고. 야생 네. 같은 그런 것도 느낌. 뭔가 약간 심쿵했다고. 용인데 멋있어요. 사랑할 땐 너무 어, 다정한데 맞아. 그런 갭 차이. 너무 완벽한 남자 주인공 그러네요. 심지어 용이 되어서도 새로운 매력이. 저는 그 약 먹일 때 너무 왜 동물들이 약 어. 먹이는 것처럼 목구멍에 집어넣어가지고 맞아. 이런 것도 되게 대단히 사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요. 이놈의 이름이 대체 무엇이간데 이렇게 이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요? 뭐 어쩌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그 모아나 얘기를 아직 안 했지만 이 두 영화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모아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내용이고
생가치로는 나를 잃지 않는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상징하는 그 나라는 게 결국 이름으로 상징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잃지 않으면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샌은 자기를 그 세계 안에서 사실 그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거기에 원래 있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샌처럼 좀 외부에서 유입된 인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상으로는. 왜냐면 다 이름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맞아. 근데 샌은 결국에 이름 잃지 않고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하고, 그래서 그런 여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 자체가. 네. 되게 그게 와닿네요. 나를 잃지 않는 거랑 나를 찾아가는 얘기라는 진짜. 게 와.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세심하게 나누어진 얘기 그러네요. 같아요. 저는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이름을 잊는다는 건 있고 나를 잊는다는 거. 음. 저는 앞서 말한 부분은 좀 비슷하게 생각했고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한 거는 하쿠는 자기 이름을 잃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치히로 덕분에 찾을 수 있었고 그럼 우리도라고 할까? 자기를 잃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옆에서 누가 그걸 좀 도와주고 기억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다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뭔가 내가 누구지의 여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아나랑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 Who am I? Who are you?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만이 뭔가 영웅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그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까 키니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잊어버렸지만 너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거, 너는 잊어버리지만 나는 안 잊어버릴게 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기억할 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다, 정말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서로를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흔하지만 구원해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너를 기억함으로써, 너조차 잃어버린 너를 내가 기억함으로써 너에게 자유를 주게 되는, 서로 각자 자유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정말 너무 되게 이렇게 좋았고 감동적이었고, 그게 또 화면으로 구현되는 게 되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강이라는 걸 딱 알았을 때 둘이 이제 용에서 사람으로 되면서 둘이 이렇게 스카이다이빙 하듯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처음에 했던 것처럼 뭔가 밤낮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뒤집어진 세계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세계니까. 근데 거기서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내려오는데 낙하를 하는데 그 낙하하는 것 때문에 눈물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정말 이 세계에 이 사람들이 있고 뭔가 반대로 뒤집어지는 어떤 모습, 그 장면을 보여주고, 이 눈물이 승천하고 이런 그런 게 이렇게 구현이 됐다는 게 되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날라서 이제 가는데 그 장면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고, 거기서 이제 음악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뭔가 운명적인 스토리다. 그리고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좀 찾아보다 몰랐는데 처음에 치히로가 그 계약서에 이름 쓰잖아요. 그 이름을 잘못 쓴 거래요. 치히로라는 이름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자를 해서 쌤만 남기잖아요, 유바바가.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실수인지 아니면 치히로가 진짜 똑똑해가지고 그걸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름을 잘못 썼다는 것 자체도 되게 재밌는 그러네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 친구들이 준 카드, 그런 거라는 게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선함, 타인의 선의로 뭔가 힘을 받아서 알 수 있게 되는.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영화를 다시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할까요? 엔딩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쌤은 앞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거를 엄청 뭐 미련을 갖거나 되돌아볼 캐릭터 같지는 않고 그냥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까. 대신 과거에 그게 있었다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왜냐면 그 머리끈이 반짝이잖아요. 마지막 맞아요, 장면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쌤은 그거는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고 부모님도 똑같이 살아갈 것 같아요. 과속하면서 과속하고 많이 먹고. 많이 먹고 무례하게 주인도 없는데 먹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센이 제어를 시키면서 제어를 시키고 네. 부모와의 관계까지 생각 안 그러니까요. 해봤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대요. 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치히로가 나가서 이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한 적이 있대요. 본인은. 근데 이제 그 원래 창작자와 이제 그 소비자의 해석은 그럼요. 다르게 마련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알고 봐서 그런지 왜 마지막에 이렇게 머리끈. 그러니까 머리끈이랑 그 왜 마지막에 그 터널을 보는 어떤 치히로의 모습이 꽤 오래 잡히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어떤 예감에 사로잡힐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알고 봤기 때문에 봤는데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긴 했죠. 그러니까 제니바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번 일어난 일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 다만 기억이 안 날 뿐이야. 이게 같은 말이지만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사실 남매 여름방도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잊어버리고 살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강에 갔을 때 어느 날 뭐 용을 봤을 때 떠오르지 않을까? 머리끈이 반짝이면서 그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너무 그 마지막 컷이 이렇게 그 차가 멀어지면서 왜 터널이 이렇게 멀어지다가 정말 제일 마지막 장면은 마치 터널이 이 차를 보는 것 같은 시선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보는 차가 멀어지고 숲이 딱 남는 장면이 엔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쿠나 아니면 이 세계가 센과 치히로를 센이자 치히로를 떠나보내는 얘기인가?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치히로와 작별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엔딩 크레딧 음악도 너무 좋아가지고 괜히 눈물 나고 갑자기 그거 생각났네요. 인사이드 아웃 보셨어요? 네네네. 거기 빙봉 캐릭터가 생각이 나요. 아 그렇구나. 네, 빙봉을 잃어버리면서 그 라일리가 또 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작별하면서 네, 그런 상상 친구 같은 그런 세계일 수도 이 있을 세계, 것 이 같아요. 세계. 이 세계가. 아, 그런 그러네요. 생각도 드네요. 보겠습니다. 인사이드. 네. 정말 애니메이션을 추천으로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 같이 볼 작품에 그거 하면 좋겠다, 그죠? 근데 얘기하시면서 또 그게 생각나면서 어떤 기억에 대한 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어떤 그냥 느낌이나 어떤 이 센이 이 세계에서 가졌던 어떤 태도들 이런 거는 계속 남아 있지 않을까? 그 기억은 잃어도. 몸이 시켜져요. 긴급 문자인가 봐요. 그렇군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뭐 혹시 더 이 센칭에 대해서 이따가 모아나랑 또 합쳐서 얘기를 하겠지만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나 아니면은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볼 작품들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해주세요. 아니요 이거는 뭘 쓰셨어요?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아무 얘기 아닌데 지우려 되는데 못 지우고. 아 이거 얘기해주세요. 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아 이제 어제 제가 저는 솔직히 생가치를 보고 너무 1차원적인 우와 이런 감상밖에 없어서 큰일 났다 생각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어제 논문을 하나 대단하지 근데 않습니까? 그 논문을 쓰신 분들이 막 공자, 막 도덕경 이런 거 인용을 막 웬일이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센가치로가 가미 가쿠시라는 거를 좀 차용하지 않았겠냐라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부터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간 전승인데 현실과 다른 다른 세계가 공존한다고 믿었던 일본인들이 주위 사람이나 특히 어린애가 사라지고 집에 안 돌아오면 신이 다른 세계로 데려갔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게 생각하면은 그쵸. 유토피아로 가서 음. 신의 보호 아래서 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거다라고 해서 저는 이 개념이 좀 재밌어가지고 써왔는데 사실 오늘 할 얘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서 지웠어야 되는데 이거 보셔가지고 아니 너무 재밌잖아요. 진짜 이 네. 얘기가 여기서 태동됐을 것 같은 그러게요. 생각이 근데 이제 드는데요. 그렇기에는 유토피아는 아닌 네. 아닌 아, 물론 거긴 하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센치행은 그냥 짤 하나 구해가지고 그렇게 생각. 요새 잡담을 이어가고 이렇게 좀 민망하지. 살이 너무 쪄서 고민인데 그렇게 그것도 여기에 자르라는 거 이제 알았어요. 미리 봐놨는데 네. 그 치히로가 너무 슬픈 표정으로 역시 돼지가 된 건 꿈이 아니었구나. 어머 내 얘긴데 이런 생각해서 좋은 영화였습니다. 짤로 나와요. 짤로 나오는데. 네, 저는 이게 애니메이션으로서도 너무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 나왔지만 음악이 정말 진짜.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저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일본 왜 외국에 나가서 상 탔는지 알 것 같아요. 일본의 어떤 요괴 문화라든지 온천, 맞아요. 료칸 이런 문화들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디자인되어 있고 수검댕 별사탕 이런 거 너무 귀엽고 막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재밌었고 수검댕 그게 토토로에 나와요. 이웃집 토토로에 거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연의 신들 뭐 인간이 뭔가 파괴시키는 자연의 신들 같은 거는 뭐 모노노케 히메 원룡공주 같은 건 이제 보시면은 같이 세계관이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다시 보면서 이번에 알았어요. 왜 옛날 기억 이렇게 나올 때 물속에 빠진 치히로 맞죠? 치히로 이렇게 딱 장면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그거 되게 포뇨 같지 않아요? 아 맞아 그거 되게 그래요. 그쵸? 맞아. 저는 포뇨도 안 그래서- 봤지만 얼굴 퀄리티 그거 엄청 그래요. 그쵸. 맞아요. 저기서 포뇨가 이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아나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모아나 사랑해요 모아나. 네. 모아나를 모아나. 뭐라고 적어놓으셨나요? 모아나 나를 찾아가는 오션 어드벤처. 오 카페 영화이야. 아니 오. 오션 어드벤처 어디 써 있었어. 아 진짜 오션 어드벤처 너무 좋은 너무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모아나를 바로 어제 봐서 좀 생생한데 모아나를 약간 이렇게 이러면서 봤어요. 어떡해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제가 캐릭터 이렇게 써서 모아나 최고 총명 용감 긍정 아름다움. 좋은 것밖에 없어. 최고 총명. 최고 총명 용감 긍정 아름다움. 근데 이제 이 아름답게 외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모아나의 모든 게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고 그 센치엔과는 또 다른 매력의 그 색감이 뭐 바다를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것 같지만 바다의 온갖 아름다움 우리가 본 바다 맞아. 보지 못한 바다 상상할 수 있는 바다의 그 온갖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서 진짜 그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야기와 음악과 그 모두 게 어우러져서 정말 재미있고 감동 좀 받았어요. 모아나 최고. 네, 모아나 최고. 어떠셨나요? 모아나 저도 다시 보니까 또 처음에 극장에서 봤었었는데 그때랑 또 다른 게 많이 보였고 특히 이제 생가치로랑 이어서 보니까 그 두 영화의 차이가 느껴져서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두 영화가 둘 다 스스로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모아나는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내용이고 생가치로는 자기 잃지 않는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모아나의 경우에는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 나를 믿고 나아가는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모아나가 중간에도 계속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사실 계속 하고 내가 이렇게 나온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도 계속 그 여정을 계속 가고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 그 세뇌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모퉁이의 모아나다. 그런 것들이 되게 이 친구도 되게 두려움이 있을 텐데 되게 그 어떤 용기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갖고 나아가는 마음을 보면서 올림픽 선수들이 생각났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왜냐면은 그 모아나가 사실 그 바다로 떠날 때 엄청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고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번 올림픽을 쭉 보면서 모든 경기를 본 건 아니지만 어떤 해설이라고 이제 누가 요약해 놓은 걸 봤는데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용기가 사라진다라는 말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 모아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해보는 거, 그냥 나아가 보는 거, 끌리는 대로 가는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게 참 저랑 달라서 좋았습니다. 거. 다른가요? 생각이 너무 많으신가요? 네,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신점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근데 또 신점도 생각이 났는데 신점에서 저한테 이제 저희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나이 앞자리가 바뀌었는데 그 앞으로의 저의 이제 나이 이 10년 동안이 굉장히 좋은 시기일 거다라고 하면서 여태까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몸이 메어 있고 생각만 하고 이런 게 많았을 텐데 지금부터는 정말 내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무하는데? 할머니 네, 아니야? 너무하다라고 그 신령 할머니가 저한테 신령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저는 어차피 생각이 많고 어차피 신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그게 그렇게 틀린 선택지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근데 그 말이 되게 어떻게 들으면은 그냥 너를 믿고 나아가라 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모아나가 결국에 자기 어떤 힘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랑 연결지어서 생각이 나면서 내가 내가 모아나다. 내가 대한민국이고. 그런 감상을 얘기해봅니다. 저도 모아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다른 게 음. 용감한데 두려움을 조금 음. 깨달아가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얘기고 그게 아마 이제 자기 확신에 여러 가지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게 굉장히 뿌리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따 또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둘 다 착해요. 거북이 도와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다의 선택을 맞아요. 받고,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선량함을 장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 뭔가 족장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막 이것저것 해결하려고 열심히 막 어쨌든 뭘 하든 열심히 하는 친구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저는 어쩌면 조금 종교적으로 이렇게 콜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종교 지도자들이 저는 기독교 베이스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뭐 목사가 된다거나 이렇게 변호사가 된다거나 할 때 뭔가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콜링이라고 하는데 그거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영웅담인데 전형적인. 근데 그거를 폴리네시안 여자아이가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여자아이의 영웅담 있었나? 그러니까 족장이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되게 맞아요, 괜찮은 맞아요. 베이스잖아요. 맞아요. 넌 여자라서 이거 못해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맞아. 근데 그 족장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거야. 왜냐하면 얘는 타고나길 영웅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일 처음에 그거 나오잖아요. 할머니가 막 무서운 얘기 해주면 애들이 다 막 기절하고 막 너무 무섭다고 이러는데 눈을 막 걔는 박수 치고 너무 좋아, 재밌고 너무 좋아. 막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영웅으로 태어나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콜링 부름받은 애고 그렇게 태어났고 본투비 영웅인데 그 아이가 자신이 영웅임을 깨달아가는 얘기인 거죠. 갑자기 또 김연경 선수 생각나요. 타고나길 영웅인 사람이 타고나길. 더 영웅이 되어가는. 그렇죠. 그리고 바깥으로 향해. 이 안에서 만족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렇죠. 배구 세계를 구원하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올림픽 마지막 오늘이 보시는 마지막 분들, 날이었습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네. 한껏 이렇게 고양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디 갔냐 뭐 하나가 그리고 뭐 비슷해요. 그 다른 캐릭터들 너무 좋은 캐릭터들 또 많죠. 한 명씩 또 얘기를 해볼까요? 할머니 누가 얘기하셨을까요? 할머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모아나 그러니까 아버지 그 배에서 나온 아버지인데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캐릭터로 모아나가 약간은 망설일 때 이게 아버지가 말한 대로 지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용기를 북돋아주고 네가 원하는 걸 찾아서 가라라고 하는 할머니가 그리고 심지어 그 위독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모아나가 할머니의 손주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바다에서 돌아오려고 할 때도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저런 할머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할머니 너무 멋진 할머니였습니다. 춤추는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가 그 자유로움과 뭐 내 아들한테 보고할 게 뭐 있니 이런 말들 너무 좋았습니다.
어깨가 들어오시면서 얘기해 보실까요? 아, 키니님이 네네네. 들어왔네요. 키니님이 네. 사라지셨어.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할머니 캐릭터가 좋았는데 아까 제가 신점의 실력 할머니 얘기를 한 것처럼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작년에 1년 동안 계속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의 이제 결과물 남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제가 저를 의심하려고 할 때 나를 믿을 수 있는 힘 같은 게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엄청 뭐 무슨 말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게 생겼다기보다 그냥 그 존재를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려고 할 때 왠지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뭘 할 수가 있게 되는 약간 이런 존재가 제 마음속에 생겼다는 게 상담의 이제 저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수학이라고 이 할머니 존재가 모아나한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는 사실 한 번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지만 모아나가 혼자 바다에 그 망망대해에 서 있을 때 그 할머니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뭔가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그런 존재 내면에 남은 존재죠. 결국 할머니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네. 혼으로 오신 거 네, 아니에요? 그쵸. 가오리. 네. 근데 이게 혼으로 왔다는 게 진짜 이제 혼으로 왔을 수도 있지만 모아나의 마음속에 그쵸.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라는 게 되게 좋았었어요. 지금 키니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인간은 왜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받는 응원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데 너무 명백하게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기대고 마음이든 뭐든 특히 뭔가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가 누군가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너무 힘들어지는 게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 지지해주는 어떤 존재가 여기서는 할머니고 선생님이시고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 네, 근데 그렇게는 저는 살아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모아나 보면서 이상하게 한 장면 나오는데 그 모아나가 바다로 나갈 때 엄마? 아니 갑자기 친구가 나와요. 응? 아주 짧게. 엄마예요? 친구 아니에요? 그 짐 챙겨주는 엄마. 엄마. 저도 그거 좀 인상적이었어요. 엄마는 아빠의 뜻에만 따르는 것 같았는데 엄마라고? 엄마가 아니 마지막에 알았어. 모아나 돌아올 때 엄마가 마중 나가거든요. 어머. 저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엄마 안 나와도 왜 친구가 갑자기 나와서 너무나 따뜻한 포옹을 해주고 보내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저도 너무 엄마였구나. 엄마라서 저는 더 좋았어요. 엄마가 아버지의 뜻에만 따르는 것 같고 그래서 반대하는 것 같지만 딸의 그런 원하는 걸 다 알고 나갈 때는 막상 응원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챙겨준다는 게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어머 세상에 영화를 어떻게 본 거야? 깜짝 놀랐네. 엄마도 동안이에요. 맞아, 엄마 친구가 비슷해요. 되죠. 맞아. 분명해.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거에서 뭔가 그 성장이라는 게 반드시 과거와의 단절로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아나가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 그거를 계속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자신의 그 조상들이 항해자들이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으로 다가오거든요. 모아나에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누구인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 끌림의 원인, 이 바다가 이렇게 좋은 이유들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거기서 찾는 게 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가사나 이런 데서도 보면 모투누이의 모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모투누이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가 지긋지긋하다거나 너무 불화가 있다거나 여기서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 모험을 떠나는 이유도 바다가 좋아서도 있지만 이 모투누이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병행된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끊어내지 않는다는 게 위로가 좀 되고 그리고 내가 길을 찾을 거야. 난 모아나니까 이렇게 할머니 낳았을 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수영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DPT의 심장을 가지러. 그 전에는 바다가 갖다 줬어요. 맞아. 바다가 핑 갖다 주고 핑 갖다 주고 계속 갖다 주고 이랬는데 그때는 본인이 수영을 해서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한다.
잠깐 센칭으로 가면 센칭에서 제니바가 그러거든요. 네 부모를 구하든 네 남자친구 용을 구하든 네가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는 느낌이 저도 있더라고요. 연결해서 보니까. 그 센카치로랑 비슷한 건지 차이점인지 모르겠는데 모아나는 정말 영웅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다 보니까 정말 그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모아나가 떠나는 거고 센카치로는 그냥 갑자기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브리랑 저는 디즈니의 차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해요. 지브리도 물론 이제 약간 그 마을을 구하는 이제 여자 캐릭터들이 여러 작품에 나오긴 하지만 그들의 어떤 그 첫 시작이 막 진짜 뭘 구해야지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디즈니의 막 예를 들어 이제 겨울왕국의 엘사 같은 경우를 생각해도 정말 어떤 나라를 구해야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네요. 그러네요. 네. 디즈니와 지브리의 차이. 디즈니가 내놓은 공주가 아닌 이야기라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모아나 말고 디즈니의 다른 공주들 혹시 좋아하시는 공주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을 거의 안 보기 전혀? 때문에 네. 예전에 봤던 것들이 있겠지만 기억이 사실 안 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얘기를 경청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이런 작품은 사실 겨울왕국밖에 없지 않나요? 네, 맞아요. 메리다와 저 그건 안 봐가지고 저도. 그건 뭐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거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어디서 본 것 같긴 해요. 모아나가요? 네. 어떤 공주들을 좋아하셨어요? 저는 인어공주. 네, 인어공주 정말 좋아했고 저는 이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모아나랑 인어공주 중에 고민하고 있다고. 근데 비슷한 맥락 같아요. 다른 세계를 원하고 바깥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고 그걸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줄 알고 뭔가 이제 그런 거를 희구하는 캐릭터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지만 열심히 하는. 그래서 뭔가 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족장의 딸이라는 게 그게 되지 않고 마오이도 막 남자 영웅이지 이랬다가 아니 남녀로 해줘 막 이러잖아요. 굉장히 디즈니가 PC에 신경 쓰는 네, 맞아요. 영화인 것 같다. 그래서 공주가 아니라는 거에 다들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모아나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공주님이 아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이야기라서. 저 그거 하고 싶어요. 키니님이 모아나와 센칭의 어떤 차이를 되게 간략하게 탁탁탁탁탁 해놓으셨거든요. 이미 근데 다 얘기했는데? 진짜? 다 한 얘기지만 다시 하자면은 이제 스스로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세 번째 하는데 그래서 시작점은 저는 약간 아까 이제 방금 다르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뭘 구하는 데서 시작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아나는 정말 이제 자기가 마음을 먹고 하는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떠난 거지만 센카치로는 갑자기 엄마 아빠 돼지가 되고 구해야 돼. 네, 어떻게든 구해야 되니까 이제 그냥 없어. 거기 던져진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모아나는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용기를 보였고 센은 뒤돌아보지 않고 나를 잃지 않으면서 계속 그 성실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해나가는 거. 그래서 저는 센을 보면서 또 어떤 인내라는 가치에 대해서도 약간 생각을 했어요. 그냥 견디면서 뭔가 나아가는 거. 근데 모아나는 뭘 견딘다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용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센은 좀 정말 성실과 인내와 그런 것들 그런 가치를 좀 더 얘기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둘 다 도움을 받고 또 누굴 돕죠. 센도 이제 하쿠에게 도움을 받고 또 하쿠나 가오나시를 돕고 모아나도 이제 마우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사실 그 사람 마우이를 또 구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두 남자 캐릭터로 나오는 것도 약간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는 그 과정에서 두 할머니가 나오는 것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모아나는 이제 본인의 할머니고 그 센은 이제 뭐 유바바와 이제 제니바 그 할머니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정도입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네. 그러니까 이게 하쿠와 마오이가 이 여성 주인공들의 조력자로 나온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고 특히 마우이 캐릭터가 저는 조금
처음에 등장할 때는 좀 그 허세송이 너무 네. 웃기고 약간 뻔한 캐릭터려나? 혹은 역전이 되는 건 아닌가 싶긴 했었거든요. 마우이에게로 중심이 넘어가는. 근데 그게 아니고 되게 단순한 듯 담백한 캐릭터였고, 또 인상적인 게 마우이가 문신이 있잖아요. 근데 배랑 가슴에는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업적이 있고 등에는 못 보잖아요. 실패한 게 있는 거라고 진짜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보서 그것도 되게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곳에는 그렇게 있지만 뒤에는 못 보는 곳에 실패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성공만 새겨지지 않고 실패도 새겨진다라는 점이 마우이라는 그 전사가 품고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마우이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가 좋아지는데 네.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갈고리를 그게 없으면 나는 맞아. 아무것도 아닌 거야라고 했지만 없어도 나는 나라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 지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별도 너무 쿨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구질구질하지 않고 맞아. 뭐 거기서 어떻게 같이 섬에 온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서 전 또 좋더라고요. 그 대사 좋잖아요. 그 모아나가 마우이한테 우리 마을에 길잡이가 필요하다라고 했나? 그랬더니 마우이가 이미 있잖아. 그래서 모아나를 가리키면서. 내가 알아챘지.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이게 이따가 뭐 여성서사라는 얘기를 제가 그놈의 여성서사라고 적어놨는데 여성 영웅담이니까 이게 뭐 여성의 이야기, 서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아무렇게나 쓰이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그 접해온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좋은 여성서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아나가. 근데 좋은 여성서사에는 어떤 게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좋은 남자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자들이 100% 나온다고 정말 좋은 여성서사인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악당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남성과 같이 서로 배우고 연대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그런 관계를 맺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서로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우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좋고 이 영화의 완성도에 큰 기여를 했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놈의 이름이 나오죠. 너의 이름을 안다고 마지막에 모아나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저는 센체잉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테피티. 네네네. 그러니까 어쩌면 그 테피티의 얘기가 키니님이 말씀하신 자신을 잃지 않는 얘기, 그리고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알아봐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회복하는 얘기, 그쪽의 얘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전가 봐요. 저예요. 제가 무음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소리를 오히려 키웠나 봐요.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테피티가 가오나 씨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약간 용으로 변한 하쿠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유바바 제니바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도 같은 얼굴의 두 캐릭터잖아요. 착하고 물론 둘 다 되게 괴팍한 지점이 있지만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과 그래도 좀 이런 사람. 제니바는 좀 좋은 쪽이니까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래서 여기도 같은 건데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게 되게 악당이라고 하면 악당인 걸로 비슷하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테피티한테 심장을 주는 장면이랑 하쿠한테 그 벌레를 토하게 하는 장면이 너무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하쿠를 조종하는 벌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신이니까 어쨌든. 맞아요. 그 벌레 나온 얘기도 너무 좋았는데 그죠? 그 벌레 밟는 것도. 그 밟는 거 그 생지기가 따라하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쑥스럽다. 네. 갑자기 생가치로 얘기를 다시. 너무 장면들이 귀여워가지고.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후에마이라는 질문에 답하는 자만이 영웅이 된다.
계속 물어보잖아요. 음. 넌 누구야? 넌 누구야? 음. 나는 뭐 하나고? 나는 치이로고? 나는 누군지를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는 것이 뭔가 사람의 삶이고 인생이고 성장이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둘 다 그 여정에서 보여준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고민하고 다 이제 그 답을 찾은 후에 뭐를 하는 그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그냥 던져진 다음에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가면서. 네. 그래서 정말 성장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왜일까요? 누구나 다 성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일까요? 세상에. 역시 장난 아니야. 진짜 와, 피의 왕이야 왕. 아니. 와. 너무 웃기다 이거. 성장이라는 게 주변에서 뭐 도와주고 이런 게 아무리 있다고 해도 스스로가 성장하는 노력이 없고 그 주변의 조력을 받아들여서 내 걸로 소화하지 않는 이상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성장했다는 기분은 한껏 고향이 되게 만들고 그걸 우리가 아니까 성장이 어려운 거야.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둘 다 어린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저는 감동이 좋았는데 어리다는 거랑 여성이라는 게 다 약간 사회적으로 좀 연약한, 나약한 이런 거의 상징인 것 같은데 그런 어린 여자아이가 두려워하면서도 식식하게 헤쳐나가는 데서 뭔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도 겪고 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이지만 또 다른 내가 되는 것 같고 그 방금 또 다른 내가 됐다는 게 성장인 거고 그리고 성취의 기억은 잊었다고 생각해도 잊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북돋아지고 그런 게 있어서 성장에 다들 와 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명언 그러니까 명언의 연속이네요. 공장이야 공장. 공장장입니다. 네, 비슷한 느낌으로 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모아나가 이제 영국 스토리인데 그걸 물어보잖아요. 왜 바다가 저를 선택했을까요? 왜 바다가 나를 부를까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 여정인 거고. 그래서 왜 그 How far is it go라는 그 제목이 얼마나 먼지 모른다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먼지 모르고 네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할 때 넌 되게 많이 온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바다라는 게 어쨌든 거리감 가졌고 거기서 제가 또 올림픽에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고 계속 두드렸다라는 근데 오종 경기 선수의 소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얘기하신 것처럼 모르기 때문에 어리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 거고 아는 것이 필요치 않은 저는 그 근대오종 선수를 듣고 이분이 이번에 동메달을 따지 않았다면 두드리기를 멈췄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두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몰랐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쵸. 맞아요. 모르니까 하는 거죠. 알고 질리는 것보다. 아까 센치행에서 추천하고 싶은 작품, 연상 작품 얘기했던 없었는데 모아나 보면서는 그 뮤지컬 레드북이 좀 떠올랐거든요. 거기 특히 저는 레드북을 2번 봤는데 그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처음 울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이 제목에도 나타날 때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이게 되게 모아나랑 일정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나는 들었어요. 무튼이 그러니까 물론 레드북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거는 편견이나 이런 거에 맞서서 부르는 게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한다면은 특히 어제 노래를 다시 들었는데 가사 중에 답은 내 안에 있는데 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도 그렇잖아요. 그냥 결국은 자기가 끌어오르는 거, 원하는 걸 찾아서
거고 아주 큰 대의 명분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기 마음에 집중하고 충실했던 게 유효했던 거니까 그냥 이거를 약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나아가는 쪽으로 확장이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교훈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게 진짜 교훈적인데도 참 매번 새롭고 감동이 있어요. 네. 쌍둥이 1인 역도 적어놨잖아요. 아, 쌍둥이요? 얘기해봐요. 아니 아까 그 유바와 제니바도 그렇고 네. 저 아직 그 테카, 테피타. 네, 그 이름 뭐였는데 그냥 뭐 이것도 좀 뻔한 얘기 같아요. 다들 다양한 모습이 있고 무작정 착하기만 하는 사람도 나쁘기만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모습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발현을 시켜 나갈 것인가를 은유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거는 타인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꾸려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모아나가 마우이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다가 너를 신에게 데려다 줬을 거고 구해줄 가치가 있는 아이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널 만든 건 신이 아니야. 너야. 그치. 아, 그거 너무 얘기를. 좋았어요. 네. 맞아요. 아, 이게 굉장히 관통하는 얘기죠.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그렇죠. 네. 모아나가 바다가 왜 나를 선택했을까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것도 모아나가 바다를 선택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난리 났어. 아니 오늘따라 말 너무 잘하시네요. 센치 있게 침묵하고 있다. 역시 어제 본 어제보다 유효했다. 너무 좋다. 그죠? 바다가 모아나를 부른 게 아니라 모아나가 바다를 선택했다. 근데 제가 아까 성장을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저는 성장 소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냥 제가 항상 보는 매니아잖아요. 대부분의 작품이 성장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맨날 보는 이유는 봐도 까먹어요. 봐도 나 보면은 잠깐 용기가 생기거든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지. 하지만 또 일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숨쉬듯이 자기 비난과 자기 혐오와 자기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럴 때 다시 이런 작품을 보면은 아 맞아 나한테 이런 게 있었지 다시 이걸 떠올리면서 저는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캐롤라인 랩이라는 작가의 욕구들이라는 신작은 아니고 이제 예전에 낸 건데 다시 이제 번역해서 나온 건데 그걸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큰일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여자들. 근데 그게 너무 저의 얘기고 그래서 뭔가 이 마음 가는 대로 뭔가를 하는 거, 내 안에 내 힘을 믿고 나아가는 거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 더 감동이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얼마나 또 일상에서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자꾸 보는 거죠. 아 이런 얘기들이 있지 하고. 되게 진짜 같은 성장물인데도 또 그 성격에 따라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자기 비난을 밥 먹듯이 하지만 저는 그거에 비례해서 자기애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하는 거 아닐까? 나를 너무 높게 보니까 그 생각도 좀 했는데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뭔가 저는 성장물을 볼 때 주변의 도움이나 주변의 손길, 그러니까 얘가 혼자서 해낼 수 없을 때 정말 유유적절하게 나타나는 어떤 손길,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여기 이 두 영화에서도 물론 모아나는 내 사랑 모아나지만 센챙에서 특히 다시 보고 이러면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되게 그런 작은 친절과 선의와 사랑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이 큰 모험이 성공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거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너무 아까 명언을 다 아, 얘기하셨는데 너무 이제 약간 휴식기 명언 너무 많이 쏟아내셔가지고 이렇게 되새기고 있는. 그러면은 더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전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더 할 얘기는 없고 그냥 제가 최근에 이제 올림픽 보고 얘네 보고 신점 보고 보면서 생각을 좀 덜 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살자라는 나를 믿고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했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서 그죠? 생각 많이 하기로 저도 못지않아요. 아니 저는 종교가 없는데 이렇게 한창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기대거나 원망하거나
뭐 그럴 대상이 있어서 음. 좋겠다. 근데 저는 그게 없는 거예요. 뭐 이제 와서 내가 갑자기 부처님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너무 치사하잖아요. 갑자기 원망을 쏟아내고 막 힘든 거 벗어나게 편의대로 해주세요. 같았어요. 아, 그럴까요? 그런 종교가 있는 건데. 그랬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결국 찾은 건 그냥 저는 저였거든요. 내가 믿을 건 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고통에 빠진 나는 너무 나약하고 내가 믿을 거다. 이거 너무 허약한 토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그게 되게 용기와 나를 스스로 일으키는 게 됐었거든요. 나는 그냥 나를 믿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을 게.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도 자기를 조금 더 좋아하고 자기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외롭더라도. 네. 그리고 저는 되게 보면은- 외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롭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아까 우리 산도님처럼 산도님 말씀하신 조력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내가 누구를 또 조력하고 돕는 과정에서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영화 두 개를 보면서 나를 믿고 나아가는 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오랜만에 했습니다. 저도 그 종교는 없는데 신점에 신점 신령 신점이 할머니 아니고 종교는 없지만 신령 할머니가 계셔서 저 요가를 다니는데 요가 이제 마치면은 나마스테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이랑. 근데 네. 제가 다니는 지금 요가원에서는 선생님이랑 이렇게 1대1로 나마스테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나마스테가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의 신에게 인사합니다 이건데 그거 하고 할 때마다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내 안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집에 돌아오면서. 근데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뭔가가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거? 그거가 그거랑 좀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안에 뭐 그게 뭐 정말 신이든 뭐든 간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발전적인 엔딩을 하고 말았군요. 성장했네요. 우리 엔딩이 이렇게 지다니 허겁지겁 여기까지 할까요? 이랬었는데 아니 너무